대내적인 악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PG를 보고 있는데 SPG는 현대차에서 코스닥 감속기 업체 중에서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이런 직전 전고점 라인을 물량을 동반하면서 넘어서 주었죠. 월봉과 주봉, 일봉, 신고가 차트의 패턴입니다. 물론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 더 시작을 할 수 있는,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한 반반 정도의 개념을 잡고 있는데 일단 시간 외에서 23,300원으로 2% 정도 가량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할 때, 그리고 이런 전고점 라인, 이런 구간,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5일선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교차되는 지지 구간이 많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한 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탈을 해버리면 일단은 볼 필요가 없고 조금 더 실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탈하면 매매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전고점 라인 그리고 5일선 라인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한번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량이 붙었기 때문에 물량을 여기서 넘겨주고 가야 된다라는, 올리면서 넘겨주고 가야 된다는 그런 접근으로 보고 있고,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죽기 전까지는, 소멸되기 전까지는 조금 눌림의 그런 구간에서는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바로 다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로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탈출을 또 내리더라도 탈출을 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를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하루, 이틀, 3일에 걸쳐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와야 줘야 매매하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봇 관련으로도 엮여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으로 엮이면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이 장대 양봉 몸통의 절반가까지 눌릴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눌리면 이 종목은 조금은 흐름이 더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몸통의 최소한 25% 정도 라인까지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눌리는 것은 좀 좋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을 보고 있는데, 실적이 최근에 좋게 나왔다는 이슈로 인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일단 상장을 한 이후에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것을, 일봉상 단 하루 만에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올라가는 호재로, 실적 호재는 가장 후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다는 것은 좋지만 다음에 나올 호재가 없죠. 더 이상 호재로서는 이슈가 끝났다는 생각을, 관점을 계속 잡고 있는데, 하지만 상장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 그럼에도 동반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일단 공시를 보면 단기가열 종목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지정 예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눌림의 구간, 큼지막하게 눌리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좀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 하락이 지속된다면 어떤 종목이 좀 부각이 받을까라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해지 관련해서 품절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스펙 관련 이런 종목도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스펙 6호가 거래량을 터뜨리면 좀 상승해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조금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못한데 양봉으로 살짝 이렇게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런 최소 100억에서 500억, 300억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그런 거래량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흐름이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총이 너무 적어서 매수는 할 수 있지만 매도는 하기는 어려운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코그램은 일본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는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간 외에 좀 상승 1,300원 정도까지 붙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거래량,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의 그 캔들의 시가 정도를 이탈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물론 갭 상승을 할지라도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치고 간다라는 접근보다는 오히려 조금 눌림의 구간이지만 거래가 터졌던 그런 시가를 지켜주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을 또 보고 있는데, 한전기술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갭 하락을 했던 이 시점부터 최근의 추세를 한번 본다면,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 저항을 받은 이런 하락 추세가 보였지만 최근에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더군다나 1년 장기 평선을 거래량을 띄우면서 터뜨리면서 대금은 2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평선 위에서 어느 정도 잘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못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5일선을 라인을 지지를 해준다면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차례 정도 더 시세가 호재거리가 붙으면서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상신 EDP는 월요일에 단일가가 해제가 됩니다. 일단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는 뭐 조금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화신도 기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최근에 동반이 되고 이런 전고점 라인들 매물을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의 구간에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종목을 조금 빠르게 접근을 해봤는데, 사실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세워놨던 시나리오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점을 꼭 유념을 하시면서 돈을 잃으면 또 더 큰 돈을 투입해서 본전을 찾으려는 그런 내동매매를 하기 십상인 시장인데,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하기보다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시장에서는 무리한 매매 지양하시면서 보석 같은 종목 한두 종목만 추려서 매매를 하면서 건승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